여러분, 오늘부터 밥 먹는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확실히 바꿉니다. 밥에 이 한 스푼만 넣으세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약값도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밥할 때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35년째 내과에서 진료 중인 김현수 의학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60대, 70대 환자들을 직접 보면서 한 가지 비밀을 알았습니다.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고민, 밥은 줄이기 힘든데 혈당은 걱정된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밥심으로 사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밥은 줄이지 말고 밥을 바꾸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단순히 밥 지을 때 한 스푼을 넣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는 확 줄고 혈당은 절반 가까이 안정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환자들의 얼굴은 환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모 어르신. 혈당이 늘 170 이상이었죠. 운동도 하고 약도 드셨지만 밥을 좋아해 조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 단 2달 만에 효과를 봤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130 아래로 떨어지고 복부 둘레도 5cm 줄어들었습니다. 약을 줄이고도 편안하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환자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밥 맛이 이상할까봐 망설였던 분이죠. 결국 혈당은 더 오르고 체중도 3kg나 늘었습니다. 성공한 분과 실패한 분, 이 차이는 단지 시도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마트에 가서 비싼 제품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이미 있는 것, 우리 부엌에서 흔히 보던 것, 그저 한 스푼만 넣으면 뱃살은 빠지고 혈당은 안정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이 방법의 위력을 확신합니다. 혹시 내 나이가 70인데 늦지 않았을까? 걱정되신다면 전혀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오늘 저녁 밥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그게 우리 인체의 놀라운 힘입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밥상 위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 비법을 얻어가실 겁니다. 혹시 영상을 보다가 나도 바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기회의 순간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밥에 넣는 단 한 스푼,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밥에 넣는 단 한 스푼,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보리와 귀리 같은 잡곡입니다. 잡곡밥 이미 먹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좋다고 먹기보다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귀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밥의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이 성분은 밥 속의 탄수화물이 급격히 당으로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쉽게 말해 밥은 그대로 먹지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거죠. 서울 강북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 혈당 때문에 늘 고민이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늘 졸음이 쏟아지고 검사 때마다 의사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밥 지을 때 귀리를 밥 숟가락 한 스푼만 섞으셨습니다. 처음엔 이거 별 효과 있겠어?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 만에 놀랐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고 혈당도 20 이상 떨어졌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 신기합니다. 밥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좋아졌어요. 그 어르신의 말입니다. 반대로 잡곡 섞기를 미루던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소화가 안 될까봐 걱정하신 분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잡곡 섞은 밥을 오히려 편안히 드셨습니다. 보리는 포만감을 주고
귀리는 혈당을 조절하고 그리고 둘 다 칼로리를 줄여 뱃살을 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당 지수 GI 수치입니다. 흰 쌀밥의 GI는 약 80에 가깝습니다. 아주 빨리 혈당을 올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귀리와 보리는 GI가 50에서 55 정도로 낮습니다. 섞어서 밥을 지으면 혈당은 급하게 오르지 않고 천천히 안정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큰 그릇으로 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밥 지을 때 한 스푼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여성 환자분, 체중 때문에 늘 힘들어 하셨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배가 고프고 결국 밤에 간식을 먹곤 했죠. 그분께도 제가 같은 방법을 권했습니다. 밥에 귀리 한 스푼만 섞어보라고. 처음에는 밥맛이 조금 다르다고 가족들이 싫어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 씹는 맛이 좋다며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결과는 2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3kg 줄었고 허리둘레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가 오래가니 간식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혈당 검사에서도 의사가 식사 조절 잘하셨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되고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엌에 이미 있는 곡식이면 충분합니다. 쌀에 귀리나 보리 단 한 스푼.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밥 한 스푼의 효과와 함께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소화가 약한 분들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당뇨와 비만 그리고 뱃살 고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길 권합니다. 앞으로 남은 내용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 문제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위와 장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잡곡을 그냥 밥에 넣으면 배가 더부룩하다는 말을 종종 하십니다. 하지만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첫째, 잡곡을 반드시 불리기입니다. 귀리나 보리는 딱딱한 껍질이 있어 그냥 넣으면 잘 익지 않습니다. 쌀 씻을 때 함께 넣고 30분 이상 물에 담가두면 달라집니다. 불린 잡곡은 훨씬 부드러워져 밥을 먹을 때 위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밥 대신 죽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잇몸이나 치아가 약한 분들 또는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 권합니다. 잡곡죽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셋째, 비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넣지 마시고 밥 한 공기 기준으로 숟가락 한 스푼,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도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74세 여성 환자분, 처음에는 보리를 넣고 배가 더부룩하다고 저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불리는 법을 알려드리고 양을 반만 줄여보시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속도 편하고 혈당도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귀리를 씻지도 않고 바로 넣어 딱딱한 밥을 드셨습니다. 결국 위가 불편해 포기하셨고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방법을 조금만 지키면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과 뱃살은 짧은 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3주 이상은 이어가야
몸이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밥은 약처럼 하루 이틀의 효과가 안 난다. 꾸준히 이어가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서울의 69세 남성 환자분은 귀리밥을 3개월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체중은 4kg 줄었고 혈압까지 안정되었습니다. 심지어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혈당약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만 바꿨는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처럼 잡곡 섞기, 특히 귀리와 보리의 한 스푼은 혈당, 체중, 혈압까지 도와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쉽고 실천 가능한 길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부터 밥에 잡곡 한 스푼을 섞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을 평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잡곡밥을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식사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밥에 잡곡 한 스푼을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이 달라지지만 여기에 반찬 조합까지 맞추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밥은 늘 반찬과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반찬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혈당의 오르내림, 뱃살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조합은 채소 반찬입니다. 생으로 먹는 나물이나 가볍게 데친 시금치, 콩나물, 브로콜리. 이런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늦춰주고 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밥에 잡곡을 섞고 반찬에 채소가 함께 올라오면 혈당은 더욱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단백질 반찬입니다. 달걀찜, 두부, 생선구이, 닭가슴살. 이런 음식들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는데 근육이 있어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줄어들면 똑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오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잡곡밥과 단백질 반찬을 항상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 이 속에는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유익균은 장 환경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단 주의할 점은 소금입니다. 김치와 된장은 짠맛이 강할 수 있으니 싱겁게 담그거나 덜어 드셔야 합니다.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대전의 66세 여성 환자분은 밥에 귀리 한 스푼을 넣고 반찬은 주로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풀만 먹는다고 투덜거리셨습니다. 하지만 2개월 뒤 남편의 혈당까지 같이 내려가 버린 겁니다. 결국 두 분이 함께 우리가 채소 덕을 봤다고 웃으셨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무시한 분도 있습니다. 잡곡밥만 먹고 반찬은 김치뿐. 그분은 오히려 힘이 빠지고 혈당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단백질을 추가하라 권했고 한 달 만에 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분은 아침에 잡곡밥, 달걀 프라이, 그리고 된장국을 곁들였습니다. 놀랍게도 식사 후 졸음이 사라지고 혈압까지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조합의 차이가 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밥은 잡곡 한 스푼, 반찬은 채소 단백질 발효식품. 이 조합은 60대, 70대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최고의 식단입니다. 혹시 나는 혼자 살아 반찬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김치 한 접시, 달걀 하나,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만 있어도 충분히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밥상 차리는 게 복잡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잡곡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며칠은 잘 하시다가 귀찮다, 맛이 낯설다 하면서
다시 흰 쌀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몇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귀리나 보리를 많이 넣으면 밥맛이 확 달라져서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밥솥에 숟가락 한 스푼만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나도록 하는 겁니다. 맛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 가족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귀리나 보리를 한 번에 씻어서 냉동실에 소분해 두면 아주 편합니다. 밥할 때마다 귀찮게 씻을 필요 없이 그냥 꺼내 바로 넣으면 됩니다. 셋째, 습관의 시간 고정하기입니다. 밥 먹는 시간대를 일정하게 지키면 몸이 리듬을 타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아침은 아침, 점심은 점심, 가능하다면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을 때 잡곡밥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넷째, 혼자 하지 않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습관은 훨씬 오래 갑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실천한 분들은 혼자 하신 분들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의 70대 부부 환자분, 처음엔 남편이 귀리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매번 챙겨주니 어느 순간 남편도 적응이 됐습니다. 결과는 두 분 다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함께 줄어든 겁니다. 같이 하니 힘이 난다. 이게 바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혼자 하다 중간에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 오늘은 그냥 흰 쌀밥 먹자. 이러다 결국 습관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습관은 함께 할수록 오래 간다. 다섯째, 작은 변화를 즐기기입니다. 혈당이 조금 내려갔네. 뱃살이 줄어드는 것 같아. 이런 작은 변화를 기록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혈당 수첩을 권합니다. 밥 먹고 혈당을 재서 기록해 두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서울의 68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식사 후 혈당을 재고 적으셨습니다. 2달 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고 이게 다 내가 한 덕분이구나. 스스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또다시 동기가 되어 지금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섯째, 맛있게 먹는 법 찾기입니다. 귀리밥이 낯설다면 잡곡을 섞어 만든 주먹밥이나 김밥 또는 죽이나 국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같은 재료라도 먹는 방식만 바꾸면 금방 익숙해지고 맛있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흰 쌀밥을 먹었네. 그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노하우들을 지키면 잡곡밥 습관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잡곡밥 습관이 몸에 가져오는 의학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혈당 안정입니다. 흰 쌀밥만 먹으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면 췌장이 무리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가 악화되거나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귀리, 보리 같은 잡곡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귀리를 하루 한 스푼 섭취한 그룹은 식사 후 혈당이 평균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71세 남성 환자분은 잡곡밥 습관을 2달간 지켰습니다. 식후 혈당이 182던 분이 지금은 1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의사인 저도 놀랄 정도로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체중 감소입니다.
잡곡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줍니다. 흰 쌀밥은 빨리 배가 고파서 간식을 찾게 되지만 귀리와 보리를 섞으면 배고픔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구의 67세 여성 환자분, 잡곡밥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체중이 4kg 줄었습니다. 특히 허리둘레가 줄어 옷이 헐렁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밥만 바꿨는데 운동한 것 같아요. 그분의 표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장 건강 개선입니다. 귀리와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섬유질은 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유익균이 늘어나 노년기에 자주 생기는 장 트러블, 복부 팽만이나 소화 불량도 줄어듭니다. 광주의 70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잡곡밥을 꾸준히 드신 뒤 아침마다 시원하게 본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편안함뿐 아니라 장암이나 대사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잡곡은 혈당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시킵니다. 덕분에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65세 남성 환자분이 귀리밥을 6개월 드신 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20에서 185로 중성지방도 160에서 120으로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약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변화만으로도 잡곡 한 스푼의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당은 안정되고 체중은 줄고 장은 건강해지고 심장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밥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본 결과 이 작은 습관을 지킨 환자들이 삶의 질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숨이 차지 않는다. 밤에 숙면을 잘한다. 예전보다 기운이 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잡곡밥을 꾸준히 드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실천하면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잡곡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과 피해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이 넣지 않기입니다. 귀리나 보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소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60대, 70대 분들은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효과가 좋다니까 듬뿍 넣어야지 하시며 밥반을 귀리로만 채우셨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소화가 안 돼 배가 불편했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작은 숟가락 한 스푼,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둘째, 물 조절을 잊지 않기입니다. 귀리나 보리는 물을 더 흡수합니다. 쌀만 넣을 때보다 물을 조금 더 부어야 밥이 부드럽게 잘 익습니다. 물 조절을 안 하면 밥이 딱딱해지고 먹기가 불편해져 결국 습관이 무너집니다. 셋째, 소금이나 양념으로 맛을 강하게 하지 않기입니다. 밥맛이 낯설다고 간장을 많이 치거나 양념을 강하게 하면 본래 효과가 줄어듭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짠 음식은 큰 위험이 됩니다. 맛은 담백하게, 반찬은 싱겁게. 이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넷째, 불리지 않고 바로 넣지 않기입니다. 귀리와 보리는 껍질이 단단합니다. 불리지 않으면 덜 익어서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어렵고 속이 불편해져 오래 못 갑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분이 불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결국 위가 더부룩하고 며칠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려서 지으니 이제는 속이 편하다며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다섯째, 꾸준함보다 단기 효과만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일주일 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실패 사례 중 가장 흔한 것이 빨리 효과가 없으니 그만둔 경우입니다. 대구에 69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잡곡밥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체중 변화가 적자 이거 별 효과 없네 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꾸준히 이어간 같은 연배의 다른 환자는 체중과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개선됐습니다. 차이는 단지 꾸준히 했는가였습니다. 여섯째, 밥 이외의 생활습관 무시하지 않기입니다. 잡곡밥만 믿고 과자를 많이 먹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밥은 기초일 뿐 생활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잡곡밥은 시작일 뿐입니다. 생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상담하며 조절하기입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혈당이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약을 줄일지 여부를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의 70세 여성 환자분은 귀리밥을 꾸준히 드시다가 혈당약을 스스로 줄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오히려 출렁이고 몸이 피곤해져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바꾸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잡곡밥은 올바르게 해야 효과가 있고 잘못하면 실패하거나 불편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작게 시작하고 물 조절하고 불리고 싱겁게 꾸준히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밥의 한 스푼의 비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밥에 귀리나 보리 한 스푼. 이 작은 습관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체중은 줄고 뱃살은 빠집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니 과식을 막습니다. 셋째, 장 건강이 회복됩니다. 변비가 사라지고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단지 밥 한 스푼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한 분들은 결국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꾸준히 지킨 분들은 모두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셨습니다. 서울의 68세 여성 환자분은 귀리밥을 석 달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혈당은 170에서 125로 안정됐고 허리 둘레도 6cm 줄었습니다. 평생 당뇨로 고생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또 전주의 70대 부부 환자분.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지만 결국 아내와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모두 체중이 줄고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밥이 우리 부부 건강을 살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분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이 변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밥 지을 때 그저 잡곡 한 스푼만 더하세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건강은 언제든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남은 건 실천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다. 이 진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밥상 위에 건강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더 많은 실제 사례와 검증된 건강 비법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